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1962년생은 이민년생으로 사주에서 임수라는 큰 물의 기운과 임목이라는 시작의 에너지를 동시에 지닌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젊은 시절부터 강한 추진력과 개척 정신을 발휘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태어난 이들은 자신이 정한 길을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고자 했으며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향을 지녔습니다. 임목의 기운은 봄의 시작, 즉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의 기운을 의미하며 여기에 임수의 깊고도 강한 흐름이 더해지면서 이들은 늘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고자 했던 성격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세와 추진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로로 누적되기 쉽습니다. 주변을 압도하던 에너지는 어느 순간 자신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었고 끝없이 앞서야 한다는 강박은 오히려 내면의 온기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주적으로도 임목은 간목이라는 주체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자기 표현과 행동을 요구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 내면이 점점 마모되는 경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60대 초반에 들어선 지금은 대운과 세운이 서서히 음적인 기운으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이는 양에서 음으로 흐름이 바뀌는 중요한 고비로 해석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를 향해 치열하게 나아가는 것이 옳았다면 이제부터는 내면을 돌아보고 삶의 결을 부드럽게 다듬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해온 것이며 이제는 자신에게 여유를 허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운의 흐름도 점차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싸우며 얻는 시기에서 나를 이해하는 시기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외부의 인정이나 결과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강하게 살아왔던 사람일수록 이 전환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진짜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더는 앞만 보고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나를 위한 온기를 회복해 나가는 시기로 삼는 것이 사주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민년생 호랑이띠는 타고난 리더 기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임목은 간목의 뿌리로 연결되며 이는 곧 우두머리의 상징이자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는 기운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임수의 에너지가 더해지면 이들은 강한 추진력뿐 아니라 넓은 포용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실제로 62년생은 집안이든 사회든 어디에서든 책임을 지고 앞장서는 역할을 자처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리더십은 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기에 스스로 감정을 누르고 한 걸음 나서야 했던 시간들이 쌓여 어느 순간 감정이 굳고 무뎌지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늘 당당하고 주도적인 인상으로 비춰졌지만 사주 원국 속 임목과 임수는 모두 외로움을 품고 있는 기운입니다. 임목은 늘 혼자 땅을 뚫고 올라와야 하는 기운이고 임수는 깊은 바다처럼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향을 지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누구보다 섬세하고 감정에 예민하면서도 그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은 구조를 가졌습니다. 속으로는 수없이 고민하고 상처받았지만 그것을 꺼내지 못한 채 묻고 살아온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리더로서의 역할과 내면의 정서 사이의 간극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자신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면서 늘 다른 사람의 기댈 곳이 되어야 했던 현실 속에서 정서적 고립감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주의 흐름은 그런 이들에게도 분명한 회복의 시점을 허락합니다. 지금은 그 상처와 외로움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보듬을 수 있는 흐름이 열리는 때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임수와 임목의 기운에 부드러운 수와 토의 흐름이 더해지며 그동안 감춰져 있던 감정의 층위가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너무 강하게 버티느라 눈치채지 못했던 내 마음의 소리가 이제는 점차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실 많이 외로웠다. 이제는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러한 내면의 울림을 그대로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말년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금부터 인생의 무게는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강해지기 위해 참아왔던 그 모든 날들 위에 이제는 따뜻한 위로를 덧씌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위로가야말로 사주 속 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복의 실마리가 됩니다. 1962년 이민년생은 지금까지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임목과 임수의 결합은 강한 추진력과 방향성을 상징하지만 그만큼 외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40대 후반부터 이어진 대운의 흐름은 경쟁과 책임, 이겨내야 할 문제들이 반복되는 구조였습니다. 가족의 생계, 자녀의 진로, 노부모의 건강까지 짊어진 채 달려야 했고 스스로를 위한 여유는 늘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감정은 굳고 몸도 지쳤으며 삶의 균형이 무너진 채 무의식적으로 버티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사주명리학적으로 2025년은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대운의 전환이 시작되며 기운의 흐름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수의 성질이 완화되고 그 아래 임목의 팽창성이 안정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처럼 외부를 향한 경쟁의 흐름이 서서히 수그러듭니다. 사주상 수의 기운은 흘러야 제 역할을 다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잔잔한 물결처럼 유연한 방식으로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62년생에게 이 시기는 바로 그런 조용한 전환을 뜻합니다.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미덕이듯 지금은 오히려 전면에 서는 것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주에서 임목은 강한 성장성과 자기 주장을 나타내지만 나무도 스스로를 쉬게 할 수 있어야 뿌리가 썩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전환은 단순히 외적인 상황 변화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내면의 완화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앞서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의 시간과 감정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연과 재정, 건강 측면에서도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늘 어디론가 돈이 빠져나가고 뜻하지 않은 지출이 반복되었다면 이 시기에는 소비보다는 보존과 관리의 흐름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인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맞춰야 했던 관계, 눈치를 보며 유지하던 인간관계가 서서히 정리되고 진심이 통하는 사람과의 인연이 다시 맺어지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건강 역시 예전처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스스로 컨디션을 인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이 시기의 본질은 회복입니다. 지금까지는 살아내야 했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주적으로도 음양의 균형이 맞춰지는 구간에 해당하며 외향적 에너지에서 내향적 조화로 전환되는 흐름은 마음과 환경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우는 삶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채우는 삶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1962년 이민년생 호랑이띠는 사주적으로 강한 주관과 추진력을 타고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목은 봄의 첫 기운으로 움튼 생명이 땅을 밀어올리는 상징이며 임수는 큰 바다처럼 깊고 강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성향은 분명합니다. 늘 앞장서고 결정을 이끌며 나서지 않아도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질은 동시에 자신을 조이는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책임지는 것이 당연했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에게 쉼을 허락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주의 흐름은 일정 시점을 지나면 성향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특히 말년운에 접어드는 지금부터는 강함보다 유연함이 더 큰 덕목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지 태도를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명리학에서 기운은 흐름이 막히면 정체되며 그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가려면 어느 순간에는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에 해당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을 더 넓게 바라보는 지혜이며 사주의 관점에서는 오행의 순환이 완성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임수는 흘러야 하고 임목은 자라야 합니다.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물은 썩고 나무는 뿌리가 상합니다. 그동안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이제는 맡기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운이 새롭게 순환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복이 스며들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인간관계나 가족 문제에서 이런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예전에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조언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습관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한 발 물러서서 그들의 선택을 지켜봐 주는 여유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신뢰로 작용하며 나서기보다 기다리는 태도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주의 감정선에도 영향을 미쳐 본인의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마음입니다. 내려놓는 연습은 외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이끌어온 기운에서 자신을 돌보는 기운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사주는 비로소 완성의 국면에 접어듭니다. 복은 소란한 곳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리를 내주고 마음의 자리를 비웠을 때 천천히 스며드는 것이 복의 본질입니다. 이제는 편안해지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1962년 이민년생은 인생 전반을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통제하며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임목의 추진력과 임수의 판단력은 강한 자기주도성을 만들어내며 재물에 있어서도 수입과 지출을 일일이 확인하고 가계의 흐름을 직접 관리하려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사주명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은 중년까지는 유리하지만 말년으로 접어들수록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계획과 통제가 기운의 유연한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수는 스스로 흐를 때 비로소 복을 부르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말년에 들어서는 흐름을 허용하는 자세가 재물운에 있어 매우 중요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들어와도 빠져나가는 일이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반대로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대운의 변화와 함께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수입의 형태 역시 고정적이거나 노동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 생기는 여유,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던 지출의 감소 혹은 부모로서 감당하던 경제적 책임이 줄어들며 생기는 공간이 새로운 금전운의 틈이 됩니다. 눈에 띄게 수입이 늘지는 않더라도 돈이 남고 축적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주 구조상 임목은 강한 주장을 의미하지만 그 기운이 완화될 때 더 큰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말년의 재물운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방식대로 재정을 운영해왔다면 이제는 가족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해졌습니다. 실질적인 투자보다 지출을 줄이는 구조에서 더 큰 안정감이 생기며 재물복도 그 안정 위에 자리 잡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불필요한 과욕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재물을 오래 머무르게 하는 핵심입니다. 명리학에서 재물운은 단지 버는 능력이 아니라 지키고 순환시키는 힘까지 포함합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을 알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려는 절제가 말년 재정운의 품질을 결정짓습니다. 꼭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됩니다. 작지만 단단한 구조로 빠지지 않고 쌓이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이야말로 말년에 들어온 복의 형태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치밀한 계획보다 흐름을 읽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운을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는 흘러가는 방향에 발을 맞추는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호랑이띠의 말년 금전운은 통제보다 수용 속에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운은 외부의 환경 변화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재물의 기운이 머문다고 해석합니다. 특히 1962년 이민년생처럼 강한 추진력과 통제력을 가진 호랑이띠는 자신도 모르게 기운을 빠르게 소모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목의 기질은 늘 움직이고 밀어붙이려 하며 임수는 감정을 쉽게 쌓아두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면이 늘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기 쉽습니다. 말년에 들어설수록 이 긴장을 다스리고 안정감을 회복하는 습관이 곧 재물운의 통로가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재물복을 이야기할 때 수입의 크기나 투자 타이밍을 먼저 떠올리지만 말년에 접어든 지금은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고 쓸 줄 아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임수는 흘러야 제 역할을 하는 기운이지만
흐름이 과도하면 자칫 과소비와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재정적인 계획보다 감정과 생활 리듬을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운이 흔들릴수록 돈도 함께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를 정돈하는 작은 습관들이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짧더라도 매일 산책하는 습관은 기운의 누수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생활비 지출 항목을 단순화시키는 등 소비 습관을 정리하는 것도 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생활 전반의 흐름이 정돈되면 돈도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사주에서 임목은 자라기 위한 기반을 먼저 다지는 기운이며 임수는 그 기반 위에서 흐름을 따라야 복이 붙는 성향을 가집니다. 이처럼 말년의 금전운은 단순히 외부 수입이 늘어나는 흐름이 아닙니다. 마음의 구조가 안정되면 재물은 그 마음을 따라 들어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접어든 많은 이들이 요즘은 큰 돈이 들어오진 않아도 이상하게 여유가 생겼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너지가 덜 새어나가고 내면이 정돈되며 생긴 기운의 빈틈이 복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많이 벌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있는 것을 잘 간수하고 지혜롭게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말년 복의 핵심입니다. 강하게 사는 것보다 균형 있게 살아가는 방식이 기운의 질을 높이고 재물운의 품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삶의 리듬을 세워가는 사람에게 복은 더 깊고 오래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1962년 이민년생 호랑이띠는 강한 자존심과 책임감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사주상 임목의 기운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조절하고 임수는 그 감정을 내면에 오래 머금는 속성을 가집니다. 덕분에 외적으로는 단단하고 의연한 인상을 주지만 정작 가까운 이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과도 진심을 꺼내기보다는 말없이 참아내거나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접어들면서 이 거리 유지의 방식이 삶에 고독을 더하고 복의 흐름을 막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거리를 서서히 줄여야 할 시점입니다. 사주에서 말년 운은 외적인 투쟁보다 내적인 회복에 집중하는 흐름이며 특히 인성과 식신의 기운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감정의 순환이 곧 복의 순환으로 연결됩니다. 마음을 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차분히 꺼내는 시간이 오히려 금전운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대화에서 그들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말 한마디는 단순한 정서적 안정감을 넘어 자녀의 성공을 통해 되돌아오는 금전적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와 쌓여왔던 오해를 해소하는 일이 집안의 소비 구조나 재정 운영 방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까운 형제 자매나 오랜 지인들과의 관계 복원 역시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귀인을 불러들이는 복선이 됩니다. 사람을 통한 금전운, 즉 인연을 통한 재복의 흐름은 사주명리학에서도 중요한 복의 통로로 간주됩니다. 임목의 사람 기운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려면 감정의 문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그 문이 닫힌 채로 유지된다면 복은 들어오지 못하고 외부만 맴돌 뿐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호랑이띠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자존이 아니라 따뜻한 소통입니다. 물론 오랜 세월 굳어진 성향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안부를 먼저 묻는 전화 한 통,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짧은 문자, 함께 식사를 하며 웃는 시간들이 모두 복의 틈을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관계가 따뜻해질수록 복도 따뜻한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결국 말년의 복은 혼자 쌓아 올린 성과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온기에서 완성됩니다. 거리에서 머물던 마음이 다가가고 닫혀있던 문이 열릴 때 재물운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닌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실질적인 풍요로움이 됩니다. 말년이란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그간의 여정을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1962년생 호랑이띠는 임수와 임목의 결합 구조 속에서 평생을 의지와 추진력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며 성취와 책임에 자신을 맞췄고 그 과정에서 늘 긴장을 유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주에서 말년운은 성취보다 수용의 기운이 강해지는 흐름에 속합니다.
이는 더 이상 싸워서 얻는 방식이 아닌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에게 복이 머무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62년생의 말년 금전운도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리한 확장이나 새로운 도전을 꾀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지키느냐가 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사주상 임수는 비어야 흐르고 임목은 다투지 않을 때 가장 유연해집니다. 이 시기의 금전운은 바로 그런 여백 속에서 강해집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유지하며 크지는 않아도 꾸준히 남는 구조를 만들 때 복이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년에도 여전히 목표를 세우고 재정적으로 뭔가를 더 이루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이런 욕심이 운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기는 수입을 늘리려는 시기보다는 지출을 조율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욕심이 줄면 스트레스가 줄고 스트레스가 줄면 건강이 지켜지며 건강이 지켜지면 삶 전체의 흐름이 안정됩니다. 이처럼 단순하지만 중요한 구조가 바로 말년 재물운의 본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복은 금전 그 자체보다 금전을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는가에 집중합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불행하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반대로 소박하더라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구조라면 그것이야말로 오래 남는 복입니다. 이는 사주상 식신과 정인의 흐름이 강화되는 말년의 핵심 원리이며 실제로 수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귀인운과 정제운이 함께 따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결국 말년은 인생의 성과를 보여주는 시기가 아니라 성과를 조용히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그 정리의 태도가 곧 복의 크기를 결정하며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비워낸 공간에야 비로소 복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재산을 쌓는 것보다 마음의 공간을 넓히고 관계와 삶을 따뜻하게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수용의 시간을 받아들일 때 진짜 말년 복은 조용히 그러나 깊고 오래도록 머무르게 됩니다.